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발표된 테슬라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노이즈가 있었는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회사에서 언급한 23년 전망이 특히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4분기 테슬라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테슬라 실적이 어떤 부분이 좋았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올해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총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24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분기에 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개선되어 16%의 영업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36억 9천만 달러로 59%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재무지표들은 다들 여러 번 보셨을 테고, 그럼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탁월한 원가 구조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GP 마진은 25.9%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이 증가한 재고와 가격 인하 효과는 매출 총이익률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줄어든 GP 마진을 상쇄할 만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가 구조를 급격히 개선한 거죠. 이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은 수익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매출 총이익률뿐만 아니라 판관비를 최소화하여 최대한의 높은 수익성을 달성해 왔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만약 매출 총이익률은 낮아졌고 변동비 항목이 크게 증가하여 영업이익률이 축소됐으며 시장의 반응은 달랐을 겁니다. 공급망 차질, 글로벌 부품 부족, 원자재 비용 상승 등 변동비를 끌어올릴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가 구조를 크게 개선하여 변동비를 오히려 크게 낮췄습니다. 이를 통해 낮아진 매출 총이익률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자동차 회사 중 이 정도의 원가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연간 8천만 대 팔리는 한정된 시장입니다. 이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엄청난 마케팅을 합니다. 사전 서비스뿐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까지 엄청난 비용을 판관비에 쏟아붓습니다. 이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은 이런 소멸성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B2C 사업을 하는 업체 중 이 정도로 마케팅 비용에 지출하지 않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과열된다면 테슬라가 마케팅 비용 지출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경쟁자들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원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4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확실히 원가 구조에 있어서는 완성차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경쟁 우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가 구조의 개선은 GP 마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증가를 가져와 테슬라의 수익성을 입증한 셈입니다. 다음은 수요 둔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전년 대비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 자산이 전년 대비 22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문제되는 경우는 생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판매량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이 재고는 생산의 문제고 재고 비용은 판매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확보된 재고의 원활한 판매는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생산 대수 확대와 생산성의 개선이 있더라도 판매량이 둔화된다면 이는 오히려 재고 증가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증가한 재고가 매출 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매출 총이익률 부분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4분기 현금 흐름표의 재고 자산의 증가로 인한 현금 유출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23년 1분기 때 증가한 재고에 따른 영향을 봐야겠지만 회사의 컨퍼런스 콜 내용처럼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 인하 정책은 판매량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 수요 둔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과 동시에 다양한 제품군에서의 라인업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지 가격을 낮춘다고 소비자의 수요가 살아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발표를 보면 1월 주문이 회사의 현재 생산 속도의 약 2배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 테슬라의 원가 구조와 수익성이 양호한 상황이고 전기차 판매량을 올해 목표 대수인 180만 대가량 판매할 수 있다면 작년 연말에 지속됐던 테슬라에 대한 우려는 시장의 오해였던 거죠. 사실 저는 올해 180만 대 생산 못한다고 봤습니다.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이 저가 차량에 대한 라인업 부재에 따른 끼워 넣기라고 보였기 때문이죠. 이 차량의 세그먼트가 정해져 있고 그 차량에 맞는 원가 구조로 만들어야지 가격 라인업 실패에 따라 모델 3는 낮은 가격에 파는 건 원가 구조는 악화되고 실질적인 차량 판매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콜 내용으로 봤을 때 가격 인하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견할 수 있었고 모델 3와 Y의 판매량만 받쳐줄 수 있다면 테슬라가 어느 전기차 회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사이버 트럭이 생산을 시작할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올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일 겁니다. 가격 인하를 통해 모델 3와 모델 Y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동시에 수익성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을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차 출시는 자동차 회사 매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들이 끊임없이 신차 생산에 열을 올리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이 더군다나 라인업이 단조로운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이버 트럭의 생산은 매출의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브랜드 이미지도 높은 곳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픽업 트럭입니다. 포드와 GM은 기존의 픽업 트럭 모델을 EV 모델로 생산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할 수 있는 모델군이 없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사이버 트럭을 생산해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픽업 트럭 제품군에 경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의 ASP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테슬라의 주력 판매군인 모델 3와 Y는 이전 모델인 모델 S와 X보다 상당히 저렴해서 회사의 평균 판매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은 평균 가격 자체가 모델 3와 Y보다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격 정책에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가져올 겁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는 매년 25만 대에서 30만 대의 사이버 트럭을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는 22년의 테슬라 생산 대수의 20%에 해당합니다. 최근 증가된 생산량을 감안했을 때 보수적으로 30만 대의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면 실제 생산량은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 자체가 모델 3와 모델 Y보다 높기 때문에 24년 이후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겁니다. 만약 사이버 트럭이 2024년에 출시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 점유율 수준으로 판매될 수 있다면 24년에는 200만 대가 훌쩍 넘는 생산량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은 수요 둔화에 직면한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다른 자동차 회사와의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줬고 수요 둔화라는 시장의 오해를 씻어냈습니다. 올해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모델 3와 모델 Y로 수많은 전기차 경쟁 차종을 상대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둔화되고 소비 여력도 제한된 가운데 경쟁 차종들은 하나둘 출시 예정입니다. 기존 레거시 차량 회사들의 투자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에 가격 인하로 맞서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판매로 이어져야 할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차량 판매 대수입니다. 이 가격 인하 정책으로
23년 180만 대 생산해서 인도할 만한 경쟁력이 있다면 테슬라를 매수해야겠죠. 이 내년에 사이버 트럭이라는 핵심 제품군이 본격적으로 인도될 예정이고 올해 점유율을 유지할 만한 경쟁력이면 24년에 훨씬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테슬라의 원가 구조와 수익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차량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정도의 수익성을 낸 회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차량 모델의 노후화와 경쟁 심화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